3월 전국연합 현대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대시. 자, 첫 번째는 김남조 시인이고 두 번째는 김광섭 시인이네요. 김남조 시인은 일단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남조 시인은 기독교 계열의 기독교 계열의 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절대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어, 어, 그 화자가 처한 상황은 부정적 상황이죠. 이런 부정적 상황일수록 절대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시에 표현하는 시인이 김남조 시인입니다. 자, 나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이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눈꽃이 핀 그런 나무, 눈 맞은 나무, 하얀 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속에는 눈 맞은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뭇잎 지고 세모조 시냇물마저 여의는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 믿었던 어느 날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으며 이거 딱 보니까 상황이죠. 상황 어, 엎친 데 덮쳤다고 이야기하죠.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가을만 이것만 음, 배경만 가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반복했네요. 반복했기 때문에 음악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떠나고 없으며 자 결국 이별이죠. 이별 임의부재입니다. 자 근데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반복이네요.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100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뭔가 미련, 아쉬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환이라고 회환은 후회, 한입니다. 한탄 이런 거의 줄임말이죠. 뭔가 미련이 많이 남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까 그냥 내 옆에 남아주면 더 좋을 텐데 그 사람마저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이미 부재. 그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이제 고요죠.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나뭇가지는 계속 얼음을 달고 있어요. 하지만 어, 어디로? 눈덕 얼음을 고드름을 달고 있지만 그 눈산으로 계속 가지를 뻗어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 뭔가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희고 여기 이 희고에 좀 백엽보다도 희고 뭔가 순수하고 또 의지적 이런 모습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고드름을 달고서도 철학으로 손을 뻗고 백엽보다도 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역력히 이 나무를 담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나는 이런 나무 이런 마음을 닮은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는 이 설목은 뭐 내 사랑의 설목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어, 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순수하고 의지적이고 뭔가 극복해내는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뭔가 색채 이미지도 쓰이고 있죠. 어, 이게 붉은도 있고 뭔가 희고 이런 거죠.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당신여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세모죠. 세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그 이 순수하고 의지적인
그런 당신에게 어, 당신과 닮은 한 그릇 설먹을 가꾸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 깔끔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김남도 시인은 부정적 상황에서 절대자에 대한 사랑. 그러면 여기 부정적 사랑이 있죠. 아니, 부정적 상황이 있죠. 부정적 상황이 있죠. 부정적 상황이 있죠. 아마 이건 절대자 같아요. 절대자. 어. 자, 그다음 김남도 시인은 약간 종교적 색깔이 있어가지고 해석하기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지만 김광석 시인은 그냥 읽으면 해결이 되죠. 파란색으로 많이 칠한 걸로 봐서 부정적 상황이 왔네요.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갔다.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갔다. 그렇게 명상이 높던 오동잎도 다 떨어지고 가을이네요. 저무는 가을 하늘에 인가의 정서를 품던 굴뚝의 뽀얀 연기도 찬바람. 이제 바람이 그만 무색해졌다. 이렇게 가을에는 연기가 이렇게 뭔가 정겹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확 휘날려. 어, 무색해진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김장도 담아야 되는데 집을 팔게 되어 무슨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정서네요. 뭔가 이사는 봄이 많이 하죠. 겨울에 하면 가을 겨울에 하면 더 춥고 더 외롭잖아요.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근데 새로 산 집이 뭔가 산등성이로 더 올라가나 봐요. 두만강 건너는 이사꾼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으니 어머님 한 분이 오시지 않아서 왜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을까요?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 정선해요. 눈돌 곳이 없었다. 어머니가 왜 오시지 않았는지. 자,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다가 대문 뭐 이런 데다가 집안에다가 검은 포장을 쳐요. 초롱 초롱. 음, 이건 뭐 결혼할 때는 청사초롱이지만 어, 상갓집 어, 상갓집을 표시하는 거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이시다. 영원한 이별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한 분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을 팔게 되었나 봐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있던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어떻게 돼서 무너졌어요. 어머니 한 분 돌아가시면 가족이 그렇게 하나로 뭉치기가 어렵죠.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었다. 선생님 생각할 때 이 낙엽은 가족, 음,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찬바람은 샘뭅니다.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익기 어려워. 찬바람이 없으면 사람도 익을 텐데 사람이 익는다. 여기 익는다는 우리가 사람이 익었다. 성숙하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근데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성숙하기도 어렵다. 뭔가 시련이 많아서 성숙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뭔가 모이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자, 고난의 자리에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고난, 얼음. 자, 슬픔. 이게 슬픔에 부정적인 것을 더하면 설상가상일 텐데 슬픔이 아니래요.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을 찾는 것은 뭐라고요? 찾는 것은 이게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뭐 찾는 것은 이 푸른 빛을 띤 봄을 찾는데요.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돌며 자리를 끌고 한치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뭔가 이건 태도죠. 태도 뭔가 의지적 태도. 자,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질 무렵. 그러면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질 무렵 이제 뭔가 좀 좋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어, 좋아지면 천장에서 땅거미가 왕거미가 내리고 구석에서 깃돌이가 어정어정 기어 나온다. 뭔가 이거 계절의 변화죠. 계절의 변화. 근데 또 이런 계절의 변화도 뭐 어느 날 목 없는 아침 아무리 사전 뒤집어도 아침이 왜 목이 없을까요? 목은 중요한 건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왈칵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 한번 바라잡지 못하고 그들은 또 뭐예요? 가리라. 또 이 시련의 시기, 계절이 다가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어, 그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굴곡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 이건 더 이렇게는 더 높게 가고 싶죠. 이거는 최소한 더 낮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간격을 조금 어, 이렇게 하면 되게 넓은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좁은 거잖아요. 간격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일희 일비 하지 말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이러면 아마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뭔가 하얀 곡선도 짧아지고 상승 곡선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점점 좀 좋아집니다. 근데 다시 이것도 뭐예요?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 가리라 이런 표현 보니까. 자, 그래서 상황, 뭐 세모죠. 정서. 자, 근데 태도는 이쯤에서 드러나네요. 그리고 자, 뭔가 여기서는 음악성이 주로 많이 보입니다. 여기 테어, 총총이, 그 다음에 왈칵, 뱅뱅 뭐 이런 으테어들이죠. 으테어들. 자, 그 다음에 목 없는 아침 두 번 반복되고 있고 이러면서 뭔가 음악성이 느껴지고요. 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나오죠. 나는 으테어를 사용하여 으테어, 뭐 총총히, 그다음에 여기 어디 있습니까? 뱅뱅, 왈칵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자,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스스로에게 질문은 하지 않죠. 그냥 질문이 아니라, 어, 그냥 진술을 하고 있죠. 나는 뭘 담고 싶다. 나는 어, 설, 설목, 설목을 가꾸고 있다. 그리고 설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독백은 맞아요. 나는 대화 아닙니다. 나도 독백이죠, 독백. 점층적 표현은 아니고요. 역동성도 그렇게 역동적인 거는 뭐 없어요. 그나마 역동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뭐 이런 정도가 역동적이죠. 역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적. 역동적은 되게 힘있게 동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 시적 대상. 여기 시적 대상은 설목인데 설목은 계속 이런 거죠. 순수하고 의지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적 대상은 뭐가 시적 대상일까요? 겨울날? 그냥 계절의 변화 같은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태 변화, 사태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시냇물마저 여위는 것은 화자의 쓸쓸한 거 맞죠? 겨울에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거 그러죠? 적막한 겁니다.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말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 나에서 그 표현이 어디 있나요? 말 한마디 못하고 어,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뭔가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이런 의미일 겁니다. 화자의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 성찰 내적 성숙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이건 갑작스러운 죽음. 왜냐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오니까 유언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누구죠?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이용학 시인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기도 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것도 그 유랑하던 와중에 그것도 이국 땅에서 그래서 혹시 이 여러분들 여유가 되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되게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상황을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 얼음이 녹으며 얼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 이 부분은 태도라 그랬죠. 의지적. 그러죠.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을 주목한다면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견뎌내는 화자의 모습 맞는 겁니다. 자,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슬픔은 미련, 회한, 아까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자에 대한 사랑. 이죠.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성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나의 마음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화자의 태도 맞는 말이죠.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뭔가 미련, 안타까움, 회한이라 그랬죠. 정신적으로 승화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뻗는 건 태도라 그랬죠? 어떤 시련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 의지적인 지향이니까 의지적인 거죠. 백엽보다도 희고 손시린 나무의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표시. 어, 이거 백엽보다도 희고 손시린 정말 차갑다가 아니라 희고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순수하다는 거죠. 당신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 어,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겁니다. 절대적 사랑을 표현하는 거 맞는 표현이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기역, 미음. 화자가 실상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 아까 김장인가 그거 있죠. 김장,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두만강 건너는 이삭군처럼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 두만강 건너는 이삭군은 왜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그 삶의 터전을 어,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빼앗긴 거죠. 그 삶의 터전을 잃고서 이렇게 떠나던 거였습니다. 디귿, 디귿은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뭔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실감 많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낙엽들이 모일 때가 없었다. 그래서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낙엽들은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면 갑자기 그 제망배가에서 하단 가제나고 가는 곳 모르는 저 그 한 그 이해저에 떨어질 잎들
잎들 거기서도 갑자기 생각났네요. 여기 우리 제막내가 써봅시다. 제막내가 제사를 지낸다. 막내 죽은 누이에게 제사를 지내는 노래. 이에 저 떨어질 잎이라고 하잖아요. 떨어질 잎이 낙엽이잖아요. 낙엽. 여기도 낙엽이죠. 그러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음을 통해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 비정함? 아니죠. 어, 그 견뎌냈더니 이렇게 이렇게 견뎌냈 이 부정적인 상황을 견뎌내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의지적 태도.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또 계절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친구들의 손 한번 바로잡지도 못하고 갑자기 또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현대 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